70세에서 80세 사이이고 다음 8가지를 아직도 할 수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보석이며 100세까지도 장수할 수 있는 건강하고 긴 삶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8가지 능력 각각을 살펴보고 왜 이것들이 활기차고 행복하며 축복받은 노년을 보내는데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상태 유지하기. 노화의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는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아직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평균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혼자서 옷을 입고 식사를 준비하고 개인 위생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정도의 자립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황금기의 삶의 질과 존엄성의 초석입니다.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해온 사람들의 경우 아마도 평생 신체 활동에 전념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지어 적당한 형태로도 이동성과 힘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매일 걷기, 부드러운 요가 또는 수영 같은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독립성은 단순히 자신을 돌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삶의 즐거움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아직도 정원을 가꾸고 주방에서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심지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당신을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이 수준의 독립성은 가족에게도 선물입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필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자녀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추가적인 돌봄 책임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계가 신체적 돌봄에 집중되기보다는 정서적 유대와 공유된 경험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 귀중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더 많은 저충격 운동을 포함하거나 필요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 건강이 정신적 웰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동기 부족은 신체적 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일상활동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미활동, 친구들과의 교제, 새로운 기술 학습 등은 모두 신체 건강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70대와 80대의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이는 수년간의 자기 관리와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을 우선시하고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 평생 동안 내린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당신을 노년기에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번영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신을 날카롭고 민첩하게 유지하기, 인생의 황홍이에 날카롭고 민첩한 정신을 가지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아직도 정신적 예리함을 지니고 있다면 당신은 노화에 있어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면서 쉽게 사실과 수치를 기억해내거나 시사 문제에 대해 자극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정신적 민첩성은 단순히 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대 생활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고 당신의 웰빙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정신적 예리함을 유지하는 것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재정적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불행히도 노인들은 종종 인지 능력 저하를 노리는 사기꾼들과 사기범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해왔다면 이러한 위협을 더 잘 인식하고 건전한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민첩성은 단순히 사기를 피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복잡한 의료 정보를 이해하며 자신의 돌봄과 생활 방식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노년기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적 기민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종종 평생의 정신적 자극과 지속적인 학습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독서는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소설에 빠져들든 뉴스를 따라가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논픽션을 탐구하든 독서는 뇌에 도전을 주고 지식 기반을 확장합니다. 논리게임과 퍼즐은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또 다른 훌륭한 방법입니다. 스도쿠 체스 또는 디지털 두뇌 훈련 앱까지도 정기적인 정신운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문제 해결부터 공간 추론까지 다양한 인지 기술에 도전하여 전반적인 정신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인지 건강에 특히 강력합니다. 70대와 80대에도 여전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열려 있다면 새로운 기술 사용법을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새 언어를 공부하든 당신은 뇌에 엄청난 부스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려는 이러한 의지는 노년기에도 정신적 예리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사 문제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는 것도 정신적 예리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측면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계속 알고 있으면 단순히 기억력과 이해력을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관련성을 유지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고 자신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극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독서 클럽이나 토론 그룹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까지 모두 인지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들은 정신에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하는 정서적 이점도 제공합니다. 70대와 80대에 이 수준의 정신적 민첩성을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이는 평생의 호기심과 정신적 참여의 반영입니다. 이들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학습과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인드셋을 가꾸어 왔습니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당신을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적응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재정적 안정성과 독립성 유지하기, 황금기의 재정적 안정은 단순한 편안함 이상입니다. 스트레스 없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재정적 안정성과 독립성을 누리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놀라운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매일 아침 재정적 걱정에 무게 없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약간의 즐거움도 누리며 심지어 필요하다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자유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노년기의 재정적 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기꺼이 심지어 열심히 나이 든 부모를 재정적으로 돕고자 하지만 지속적인 의존은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존엄성을 지키고 관계가 재정적 의무보다는 사랑과 우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70대와 80대의 이러한 재정적 안정성을 달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종종 이는 평생의 재정 계획과 현명한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탄탄한 연금, 신중한 저축 또는 잘 관리된 투자는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심지어 약간의 사치도 허용하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것은 많은 노인들의 재정적 안정성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단계의 삶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는 월별 지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감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재정적 안정성은 단순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노년기에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예산 관리와 지출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필요와 미래의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잠재적인 의료 비용이나 다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자원을 따로 마련해 둡니다. 의료 계획은 노인들의 재정적 안정성에 있어 중요한 측면입니다. 좋은 건강보험을 확보하거나 특별히 의료 비용을 위해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면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재정적 위기가 되지 않도록 더 잘 준비된 것입니다. 이러한 선견지명은 재정적 부담에 추가 스트레스 없이 건강과 웰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년기 재정적 안정성의 또 다른 특징은 관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돕거나 관심 있는 대의에 기부하거나 단순히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 등 자유롭게 줄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어 목적의식과 연결감을 높입니다. 이 수준의 재정적 안정성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이는 종종 수년간의 훈련과 선견지명의 결과입니다. 이는 인생 초기에 희생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지출하기보다는 저축이나 투자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재정 문제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고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하며 경력 이동이나 주택 선택과 같은 주요 인생 결정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했을 것입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또한 지속적인 경계와 적응성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노년기에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종종 정보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투자를 재평가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탐색하거나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지출을 줄이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성이 반드시 큰 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편안하게 필요를 충족시키고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처하며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단순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적당하지만 충분한 수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더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상당한 자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더 많은 자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잘 소통하고 가족 화합 유지하기, 인생의 타피스트리에서 가족 관계만큼 소중한 실은 거의 없습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이고 가족,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강하고 조화로운 유대 관계를 자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 앉아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어쩌면 증손주들과 활기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혜를 제공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젊은 세대들로부터 듣고 배웁니다. 이렇게 세대 간 격차를 좁히고 강한 가족 유대를 유지하는 능력은 놀라운 성취이며 황금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많은 노인들이 직면하는 주요 도전 중 하나는 젊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단절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뒤처지거나 소외된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공통된 특징을 공유합니다. 의사소통의 적응성입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거나 현대의 현실과 관련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대신 이러한 개인들은 현재와 연결되고 참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젊은 가족 구성원들의 삶, 관심사, 도전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배우거나 현재 사건에 대해 정보를 유지하거나 단순히 자신의 경험과 다른 경험에 대해 듣는 데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에서 공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인 자녀나 10대 손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의 관점과 도전을 이해한다면 관련성 있는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적 접근은 상호 존중을 촉진하고 가족 유대를 강화합니다. 가족 화합을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판단 없이 듣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의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가족 관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동의하지 않는 것을 들을 때조차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더 깊은 유대를 촉진합니다. 정서적 지원은 강한 가족 관계의 또 다른 초석입니다. 70대나 80대에 여전히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 경청하거나 격려의 말을 전하거나 단순히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당신은 노년의 가족 구성원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이 정서적 기반은 전체 가족에게 힘과 안정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종종 한 발 물러서는 것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족 관계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경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성인 자녀들이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지속적인 간섭 없이 자신의 가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요청받았을 때 조언을 제공하되 요청하지 않은 비판이나 과도한 간섭을 자제하는 능력은 달성했을 때 가족 역학을 크게 향상시키는 섬세한 균형입니다. 유머와 밝은 마음 또한 가족 화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웃을 수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하며 가족 모임의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면 당신은 가족의 정서적 웰빙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상호작용의 유쾌함을 불어넣는 이 능력은 가족 구성원들이 소중히 여기는 긍정적인 연상과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변화하는 가족 구조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족은 모든 형태와 크기로 존재합니다. 노년기의 가족 관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 재혼 가족 또는 동성 파트너십에 대해 개방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용과 포용성은 가족 단위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70대와 80대의 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이는 종종 의도적인 노력과 정서적 지능의 수년간의 결과입니다. 이는 발전하고 때로는 실수를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판단이나 원한보다는 사랑과 이해를 선택하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가족 화합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당신을 단순한 가족의 연장자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초석으로 만듭니다. 배우자를 옆에 두고 정서적 지지받기, 인생의 여정에서 노년기에 사랑하는 파트너가 곁에 있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여전히 배우자를 동반자이자 정서적 지지의 원천으로 두고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기쁨, 슬픔, 승리, 도전을 함께 나눈 사람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깊은 유대감은 수년간의 공유된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독특한 형태의 위안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부부의 경우 정서적 연결은 종종 매우 깊습니다. 당신들은 함께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왔고 자녀를 키웠으며 아마도 손주들도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삶 대부분을 아우르는 공유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 깊은 이해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오랜 배우자의 존재는 단순한 동반자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노화와 함께 오는 도전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건강 문제, 재정적 우려 또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실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종종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며 당신의 두려움과 희망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랜 결혼 생활은 종종 자체적인 언어를 발전시킵니다. 내부 농담, 공유된 기억, 그리고 말없는 이해의 시스템입니다. 이 독특한 연결은 기쁨과 웃음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나이와 관련된 도전에 직면했을 때도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의 경우 역학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종종 상호 존중, 공유된 관심사, 그리고 동반자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하며 황금기에 새로운 에너지와 관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과 정서적 충족을 찾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더 나은 건강 결과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혼 노인들은 독신 카운터파트들에 비해 종종 더 나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립니다. 이는 약물 복용을 상기시키거나 건강한 습관을 장려하거나 단순히 참여하고 활동적으로 지내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는 노년기에 종종 발생하는 실존적 질문들을 직면할 때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고민하거나 인생의 성취와 후회를 되돌아보거나 사회에서의 변화하는 역할과 씨름할 때 이러한 깊고 때로는 어려운 주제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때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지지적인 배우자 관계는 종종 지속적인 노력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관계 내의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파트너가 더 많은 돌봄자 역할을 맡거나 둘 다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에게 의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종종 인내심, 유머 감각,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겠다는 깊은 헌신으로 그렇게 합니다. 70대와 80대에 여전히 배우자를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운과 헌신 모두의 증거입니다. 이는 수년간 서로를 선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속적으로 연결을 육성해온 것을 반영합니다. 이 지속적인 파트너십은 당신을 단순히 사랑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단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그 사랑을 살아낸 사람으로 만듭니다. 계속 배우고 현대 세계에 적응하기 급변하는 세상에서 70대와 80대에도 계속 배우고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일하는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연령대에 있으면서 여전히 현대 기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며 일을 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활력과 호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들고 그 기능을 쉽게 탐색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온라인 뱅킹을 자신 있게 사용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쇼핑을 하거나 심지어 가상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현대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이 능력은 단순히 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황금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단계의 삶에서 지속적인 학습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컴포트 존을 벗어나려는 의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일하는 방식을 피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도 계속 번영하는 사람들은 종종 공통된 특징을 공유합니다. 주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학습에 대한 개방성은 종종 기술을 넘어 확장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거나 항상 궁금했던 주제를 깊이 파고들거나 심지어 정식 교육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과 지역 대학들이 노년 학습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년기의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지 기능과 정신적 민첩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학습 경험에 참여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여 잠재적으로 인지 능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악기를 마스터하든 복잡한 과학 개념을 이해하든 이러한 정신적 도전은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고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더욱이 새로운 상황과 기술에 적응하는 능력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공유 앱 사용 방법을 이해하면 이동성과 독립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특히 신체적 이동성이 어려워질 때 일상적인 작업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 애플리케이션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가족 및 친구들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노화와 때때로 동반되는 고립감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학습 과정이 최종 결과만큼이나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현대 세계에 적응하는 또 다른 측면은 현재 사건들과 사회적 변화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70대나 80대에도 여전히 뉴스와 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당신은 시대와 함께 진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고 존중하거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자세를 가지거나 현대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까지 이러한 지식에 대한 갈증과 적응성을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이는 종종 평생의 학습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삶을 지속적인 성장과 발견의 여정으로 봅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은 그들을 정신적으로 날카롭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와의 목적의식과 참여감에 기여합니다. 기쁨을 가져다주는 취미와 관심사 유지하기, 70대와 80대의 삶에서 가장 풍요로운 측면 중 하나는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취미와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연령대에 있으면서 여전히 열정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흥분감으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정원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친구들과 만나 브리지 게임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황금기의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취미와 관심사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합니다. 가장 먼저, 그것은 당신의 하루의 목적의식과 구조를 제공합니다. 직장 생활의 일상이 사라진 은퇴 후에 즐기는 정기적인 활동을 갖는 것은 당신의 삶에 리듬과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일일 산책이든 주간 미술 수업이든 월간 독서 클럽 모임이든 이러한 활동들은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더욱이 취미는 종종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며 이는 노년기의 정서적 웰빙에 매우 중요합니다. 관심사와 관련된 클럽이나 그룹에 가입하면 같은 생각을 가진 개인들과 연결되어 새로운 우정을 쌓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참여는 단순히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인지 건강에도 유익하며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당신의 마음과 몸을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정원 가꾸기, 춤추기, 심지어 악기 연주와 같은 많은 활동들은 부드러운 신체 운동을 제공합니다. 퍼즐 풀기, 독서, 새로운 공예 기술 배우기와 같은 다른 활동들은 정신적 자극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참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인 건강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70대와 80대까지 취미를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이는 종종 개인적 관심사에 대한 평생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삶이 바빠질 때도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위해 시간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주는 관심사를 육성해왔고 이러한 활동들을 평생 동안 우선순위에 두어왔습니다. 노년기의 취미가 항상 평생 가져온 것과 같을 필요는 없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거나 인생 초기에 시간이 없어 추구하지 못했던 관심사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려는 의지는 젊은 정신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주며 이는 매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취미는 또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직소 퍼즐을 완성하든 수상 경력이 있는 장미를 재배하든 어려운 음악곡을 마스터하든 이러한 성취는 자존감을 높이고 나이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개인적인 관심사와 취미를 가지는 것은 젊은 세대와 연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은 당신의 모델 기차 컬렉션에 매료될 수 있고 요리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성인 자녀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관심사는 세대 간 격차를 좁히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위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0대와 80대까지 활발한 취미와 관심사를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이는 나이와 함께 희미해지지 않은 삶에 대한 열정을 반영합니다.
이는 기쁨과 개인적 성장이 나이가 아닌 태도와 참여에 의해 제한된다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열정의 추구는 당신을 노년기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번영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열린 마음 유지하고 비교 피하기, 인생의 여정에서 특히 70대와 8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특성 중 하나는 열린 마음과 부정적인 비교를 피하는 능력입니다. 이 연령대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호기심과 수용의 자세로 삶에 접근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놀라운 수준의 정서적 성숙도와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무엇을 가져올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경직된 기대나 판단 대신 말입니다. 다른 의견, 아마도 젊은 가족 구성원들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관심과 존중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설사 항상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은 단순히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기의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사고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든 기술적 발전에 적응하든 또는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데 열린 자세를 가지든 이러한 정신적 유연성은 당신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열린 마음은 종종 공감과 이해와 함께합니다. 즉각적인 판단 없이 다른 관점과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공감은 젊은 가족 구성원들과 강한 유대를 유지하는 데 특히 가치가 있어 이해와 존중으로 세대 간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비교를 피하는 것은 노년기의 정서적 웰빙을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성취, 건강 또는 가족 상황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데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그러한 비교의 무익함과 잠재적 해로움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나 이룬 것에 집중하는 대신 비교를 피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독특한 여정을 감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경로가 다르며 각자의 도전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신의 경험과 축복에 대해 더 큰 만족감과 감사함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개인적 성장이나 개선의 영역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압력이나 사회적 기대가 아닌 자신의 가치와 상황에 기반한 개인적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70대나 80대에도 여전히 개인적 목표를 세우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도전한다면 당신은 지속적인 개인적 성장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비교를 피하는 것은 또한 자기 수용의 수준을 포함합니다. 이는 외부의 성공 지표나 사회적 기준과 무관하게 자신의 가치와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방감을 줄 수 있어 이 단계의 삶에서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당신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의 또 다른 이점은 현재 순간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상화된 버전과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재 경험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더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존과 마음 챙김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70대와 80대까지 이러한 열린 마음과 비교로부터의 자유를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이는 종종 수년간의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자아의식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은 또한 종종 유머 감각과 자신을 웃을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합니다.
인생의 도전과 자신의 한계에 가벼운 마음과 웃음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당신은 노년기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회복력과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비교를 피한다고 해서 강한 의견이나 가치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념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다른 관점을 듣고 고려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자아의식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성장과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70대와 80대에 이러한 특성을 구현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평생의 지혜와 정서적 성장을 반영합니다. 이는 삶이 경직된 사고나 지속적인 비교로 제한되기에는 너무나 풍요롭고 다양하다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개방성과 자기 수용은 당신을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주변 세계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70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이 8가지를 여전히 할 수 있다면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내기, 정신을 날카롭고 민첩하게 유지하기, 재정적 안정성과 독립성 유지하기, 잘 소통하고 가족 화합 유지하기, 배우자를 옆에 두고 정서적 지지받기, 계속 배우고 현대 세계에 적응하기, 기쁨을 가져다주는 취미와 관심사 유지하기, 그리고 열린 마음 유지하고 비교 피하기. 당신은 정말 귀한 보석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단순히 좋은 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성장, 관계, 그리고 개인적 성취를 우선시하는 평생의 선택을 반영합니다. 이들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자질들을 구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 영감을 주는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100세까지 사는 것은 단순히 장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해들의 삶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8가지 자질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삶에 년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년수에 삶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나이가 정말로 단지 숫자일 뿐이며 황금기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며 기쁨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특성을 인식한다면 그것을 축하하세요. 그것들은 정말로 당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입니다. 당신은 우아함, 존엄성, 그리고 기쁨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인생의 후반기가 가장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8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번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 회복력,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헌신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진정한 풍요로움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해들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계속 육성하고 발전시키세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하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로부터 배우는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특한 여정을 기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과도 같지 않으며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온 길, 극복한 도전들, 그리고 이루어낸 성취들을 자랑스러워하세요. 당신의 70대와 80대는 단순히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 성장, 그리고 기쁨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귀중한 보석입니다. 당신의 경험, 지혜, 그리고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빛나는 보석. 계속해서 빛나고 배우고 성장하세요. 당신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올 가장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아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당신에게 축하를 보냅니다.